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전해오는 이야기를 알아보는 천곡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예로부터 나무 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온 오동나무가 있는데요. 아들이 태어나면 소나무를 심고 딸이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사망하는 사람의 관과 가구에 많이 사용한다는 이 오동나무의 유래와 의미,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동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옛날부터 오동나무 관 또는 오동나무 농을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오동나무는 꿀풀목 오동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죠. 한국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수종으로 보고 있지만 서양과 중국에서는 오동나무를 참오동나무의 단순한 변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동나무는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나무 중 하나랍니다. 또 빨리 자라지만 비교적 튼튼한 그 특성 때문에 옛날부터 가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 목재라고 합니다. 그럼 오동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잎은 넓고 뒷면에 자세히 보시면 잔털이 많이 있고요. 또 5월에서 6월까지는 잎보다 먼저 보라색 꽃을 피울 수 있고요. 과실은 10월에 성숙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1년에 1m에서 2.5m씩 자라서 15m 높이 정도까지 크고요. 수명은 짧은 편으로 약 70년 정도지만 예외적으로 100년 넘게 살아남는 개체도 있다고 하네요. 가느다란 상태에서 이미 목질화가 시작되는 일반적인 나무들의 묘목과는 달리 얘는 해바라기 마냥 푸른 줄기와 크고 아름다운 잎을 뽐내면서 잡초의 초거대 버전처럼 자라난답니다. 성장 속도도 어마어마하고 베어내도 그 자리에 어느샌가 순식간에 다시 자라난다고 하죠. 오동잎의 크기는 어린 잎일수록 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다 자란 잎보다 크기가 더 큽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한국에서는 오동나무를 우리나라 고유종이라고 보고요. 오동나무는 평안남도, 경기도 이남의 한반도에서 주로 분포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라고 하니 중국과 서양에서는 당연히 한국에 자생하고 있는 오동나무를 인정하지 않겠죠. 단지 참오동나무의 변종이라고만 봅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것과 비슷하네요. 그들이 주장하는 참오동나무는 중국 중서부가 원산지인데요. 오동나무보다 털이 많다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네요. 또한 참오동나무에는 꽃잎이 선명한 줄들이 보이지만 오동나무에는 그런 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밖에 비슷한 나무로 벽오동나무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비슷하게 생겼고요. 비슷하게 성장이 매우 빠르지만 식물 분류상으로는 많이 다른 나무에 속한다고 하네요. 본초 강목에서도 벽오동의 줄기가 풀어닿고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봉황이 내려앉은 나무가 오동나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학자들과 문헌이 설명하고 있는 특징을 미루어 봤을 때 그 나무는 오동나무가 아닌 벽오동나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오동나무의 쓰임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동나무에는 옛부터 대대로 쓰임새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내나무 심기라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태어나면 선산에 소나무를 심고 딸이 태어난다면 밭에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딸이 나이가 차 결혼을 하게 되면 오동나무를 베어서 가구를 만들어 혼수로 삶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사람이 죽고 나면 관을 짤 때도 쓰였다고 하고요. 이 나무는 국악기를 제작할 때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나무로 정악가야금은 이 오동나무를 통째로 깎아 만들었고요. 산조가야금이나 거문고, 아쟁 또한 악기의 앞판은 오동나무로 뒷판은 밤나무로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발포만우 시절 직속상관이었던 전라자수사 성박이 거문고를 만들기 위해 관사의 오동나무를 베려고 하자 관사의 나무도 엄연히 나라의 물건인데 어찌 사사로운 목적으로 베어갔냐 이렇게 하면서 막은 일화가 있답니다.
목재로서는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가벼운 편이죠. 중량 대비 강도가 매우 강한 편이고 10년 내에 최대 높이 30m까지 자라므로 목재로 많이 사용하는 거랍니다. 수령이 10년 이상 된 오동나무는 같은 연령의 포플러 나무보다도 훨씬 더 강해서 목재 중에는 넘버원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자라는 것도 한편으로 문제가 되는데 오래된 오동나무는 줄기 횡단면 정중앙에 큰 구멍이 생기기 쉬워서 목재의 품질과 실용성에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동나무를 베어낸 뒤에 거기서 자라는 줄기는 횡단면의 구멍이 조금 메워지므로 이것을 좌오동이라고 해서 높게 쳤답니다. 한 번 더 베어내서 나오는 줄기는 손오동이라고 하고요. 구멍이 완전히 메워져 오동나무 중에서 가장 갑으로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줄기를 마치 사과 껍질 깎듯이 돌돌 깎아 그것들을 접착제로 합쳐서 합판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사라졌다고 하죠. 독일에서는 오동나무, 그러니까 참오동나무의 빠른 성장 속도 때문에 주목해서 이를 개량하여 목재 생산에 이용하고 있고요. 7년 정도면 상품성 있는 나무로 성장해서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사기 스펙이나 목재 재질로 목재계의 알루미늄이라고 할 정도로 단단하다고 합니다. 또한 살충 효과도 있어서 옛날에는 뒷간에 오동잎 몇 장을 놔둬서 구더기 방지와 악취 제거에 이용되기도 했고요. 비 오는 날에는 토란잎과 함께 우산 대용품으로 쓰기도 했다네요. 일본에서는 또 선물용 음식물인 사케나 와규, 카스테라 등이나 여타 물품의 고급 포장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오동나무 문양을 고시치노키리라고 하며 본래는 일본 황실이 쓰던 문장 중의 하나였는데 아시카가 다가우치가 고다이고 덴노에게 하사받은 일에 재상이나 주요 정치가에게 하사되는 문장이 되었죠. 오다 노부가나 도쿄카와 이에야스도 이 문장을 하사받은 적이 있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하사받아 사용했으나 현재는 일본 정부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죠. 또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게 있죠. 국민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고수톱. 이 고수톱 치는 화투 있잖아요. 이 화투에서 똥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오동나무 잎이죠.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일본 버전과 달리 한국어로 화투가 넘어오면서 오동잎을 그 어떤 세부 묘사 없이 완전히 검게 칠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제가 들고 있는 이 똥광의 새는 무슨 새일까요? 지금까지 저는 닭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바로 닭이 아니라 봉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동나무 속을 의미하는 폴로니아는 네덜란드 왕비 안나 파블로브나 로마노바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네요. 오동나무와 얽힌 지명도 있는데요.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에는 오동도라는 섬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원래 오동도는 오동나무가 많아 오동도로 불리었죠. 그런데 공민왕의 스승이라고 일컫는 신돈이 봉황이 깃들 오동나무를 베어버려서 지금은 오동나무가 사라졌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오동나무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청주시의 지명 중에 오동나무 오자로 시작되는 것이 많은데요. 오건장, 오동동, 오창 등이 있죠. 다만 그 중에 오송읍은 5오자를 쓴답니다. 예전에 이들 지역에서 오동나무가 무성했을 것입니다. 이원익의 호도 오동나무를 의미하는 오리로 했는데요. 똑같은 단어가 된 지하철역도 있죠. 또 일본 귀족에게도 전해지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영화 다찌마와 리에서는 유언치곤 꽤 지루하지만 오늘 니놈한테 오동나무 코트를 입혀주마 이런 대사가 나온답니다. 또 다이소에서 파는 초저가형 도마도 있는데요. 이는 이름만 오동나무지 사실은 여러 잡목들을 짬뽕한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죽을 때 사용하는 관과 악기에 많이 사용한다는 오동나무의 유래와 의미,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